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숨겨진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건산업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예, 중소형 기업이죠. 시가총액은 1650억. 그럼에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는 246억, 영업이익은 350억입니다. 예, 지배주주 순이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10배가량, 10배가량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7배가량 상승을 했죠. 그만큼 여기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좋다는 것인데 왜 그럼 이 업황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 기업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피크 아웃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건산업입니다. 자, 일단 이건산업은 간단해요. 굉장히 중소형 기업들의 특징이 굉장히 사업 구조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건산업은 이 목재, 그리고 합판, 조림, 에너지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산업은 바로 목재 산업이고, 이 목재 산업이 호황이냐, 아니면 불황이냐, 그리고 가격 전가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출액과 실적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변동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인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장기적인 주가를 보더라도 상당히 등락폭이 커요. 지금 보시면 이게 박스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저가와 그리고 고가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금 장기적인 박스권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재 산업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에 또 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칠레에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혹은 건설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목재의 대부분이 전부 이제 건설, 부동산 건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경기 민감주들을 볼 때마다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이 원재료가 증가하는데 이 원재료를 가공해서 파는 이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이 제품의 판가 인상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왜 경기 민감주냐? 왜 경기에 민감하냐 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원재료의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고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이상으로 판가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는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뭐 중소기업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원재료가 아무리 증가해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커버하고 남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합판 산업 그리고 목재 산업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3개 정도 기업밖에 안 남았어요. 성창기업 지주, 이건산업, 그리고 SNL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이 산업의 턴은 어라운드 했을 때 이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재료의 수급이에요. 원재료의 수급. 자, 우리가 작년에 1년 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농산물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잘 생각해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뭐 베트남이라던가 뭐 브라질 이런 국가들에서 쌀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예, 워낙에 농산물에 대한 업황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금 귀국이 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이 급감했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수로 난리가 났었죠. 뭐 홍수, 가뭄, 산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수출을 금지시킬 정도였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 목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재라던가 이 자원 국수주의가 가면 갈수록 퍼지고 있죠.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로 운임이 상승해서 오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요가 증가해서 오르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요인으로는 자원 국수주의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나는 자원은 내 나라에서 쓰겠다. 흔히 중국에서도 철강을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요인이 점차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냉전 시대가 다시금 도래한 것도 있고요. 따라서 자신과 혹은 자식의 이제 동맹국들과 다른 국가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경우에도 좀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원재료의 공급과 그리고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품 판가로 이전을 한다거나 혹은 원재료의 가격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인데 이건 산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재료의 40% 이상, 목재의 40% 이상을 이건 산업에서 직접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조림 산업을 솔로몬 군도에서 아주 크게 하고 있다.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완전한 조림 사업지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것들이 뭐 유럽이라던가 멕시코, 미국, 뭐 칠레 이쪽으로 다 수출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으로서도 당연히 대한민국 사업에서도 수익을 그리고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40% 이상의 목재를 자신이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수급 불균형도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재료가 폭등했을 때 그 폭등한 가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을 하는 일도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수직 구조화가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죠. 대한민국 목재 기업에서는 이러한 수직 구조를 이룬 기업이 이건 산업 말고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이건 에너지라고 이건 산업의 지분이 이제 80% 이상인 자회사격인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뭐 쓰레기라던가 이런 폐목재,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이제 연소를 시킴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판매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에너지가 또 마찬가지로 폐목재를 이용해서 지금 발전소 자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대부분 가스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여기서 판매되는 에너지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호조가 나타나는 것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좋아지고 있어요. 유가도 물론 상승하고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도 못지않게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2035년까지 뭐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등 이런 화석연료 에너지 중에서는 2035년까지 거의 확실하게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에너지는 천연가스밖에 없습니다. 석유라던가 석탄은 말할 것도 없죠. 극단적인 소멸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천연가스만큼은 꾸준히 지금 EPC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최근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이런 이제 EPC 관련 기업들의 이런 수주 내역을 보면은 이런 발전 플랜트에 대한 그런 수주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유가가 많이 상승했고, 또한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인프라가 펼쳐지기 코앞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살아나면서 역시나 뭐 천연가스에 대한 가스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스전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괜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업종 역시나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65%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이제 8배 이상 폭풍 성장을 했었고 에너지 산업도 65% 이상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이 나고 있죠. 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불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요가 꺾일 수가 없어요. 수요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예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건설 수요가 꺾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원활히 수출하고 있는 이건 산업의 실적도 저는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목재 가격이 설사 피크아웃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피크아웃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여전히 주요 원재료의 가격은 상승폭이 아주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들어서 사실 주식 대비해서 그리고 채권 대비해서 거의 오르지 않은 게 바로 원자재예요. 원자재. 보통 이런 사이클을 타고 갑니다. 이게 주식 대 그리고 원자재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가 이제 원자재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온 정도예요. 이 사이클로 본다면 아직도 갈 길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질수록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주식시장에 대한 압박은 역시나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차 저는 키가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저는 투자도 물론 하고 있죠. 이제 제 멤버분들은 제가 어떤 원자재를 좋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자재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투자할 때마다 다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특히 좋은 마음 기쁜 덕의 멤버분들에게는 이제 8월달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써드린 글이 바로 인플레이션 관련 글입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관련 글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다들 맞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장기적인 이런 흐름에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회가 저는 확실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차량량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조린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지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벌목 사업을 지금 꾸준히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뭐 산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전히 이제 목재에 대한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요. 특히 목재 공급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생겼는데 바로 산림 탄소 상세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탄소를 이제 내뿜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을 망치면서 이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권을 하던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던가 아니면 세금을 이빠이 때려맞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뿐만 아니라 산림 탄소 상세 제도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이 산림업자들에게 나무를 베지 않게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림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탄소 배출권을 산 것만큼의 효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조림업자 입장에서는 나무를 베지 않더라도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산림 탄소 상소 제도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철강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탄소를 배출시키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재료의 공급, 나무의 공급, 목재의 공급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물론 이번 실적부터는 완전히 탈바꿈되었지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테슬라의 주요 매출원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배출권 판매였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조린 사업자들도 주요 매출처가 이제 산림 탄소 상세 제도로 인한 이제 보조금을 통한 그런 매출 비중이 꽤나 높아질 정도의 그런 파급력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산업도 조린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도 목재 공급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품 판가로서 판가에 전가를 시킴으로써 실적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올해는 이제 좋은 걸 알겠는데 작년도 좋을 수 있겠느냐 이걸 본다면 간단해요. 이 조림 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목재 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그리고 판목, 합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이죠. 여기도 수주 산업이에요. 보통 1년 전에 계약이 완료됩니다. 1년 전에 계약이 완료되고 이 1년 전에 계약이 완료된다는 것은 계약 금액이 1년 전 가격 기준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의 폭발적인 성장은 1년 전에 이미 가격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재가 많이 급등했죠. 4월 이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4월에 급등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목재 상승 판가 전가를 이제 지금부터 나타나는 수주를 통해서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주장부 역시나 450억 원을 돌파했어요. 역시나 역사상 최대치이고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목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내년 이맘때쯤 나오는 이제 매출 그리고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재 가격이 완전히 급등한다고 해서 조린 산업을 통해서 40% 이상의 그런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는 벗겨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산업, 목재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